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재신 CP와 조상현 담당 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이 방송된 시점은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었던 판결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방송이 공개된 후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다라며 항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지난 3월 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방송심의 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며,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해당 회차의 방송분을 통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시청자들에게 편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해당 방송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음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해당 방송분을 제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어트랙트 측은 더 기버스의 안성일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세나, 시오, 아란의 산프티에 이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도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작년 2월 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한 후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내 중소 아이돌의 기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중소기획사에서 이뤄낸 대단한 성과라는 박수를 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까지 오르거나 특히 25주 차트인이라는 K-POP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피프티의 멤버들이 갑작스럽게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면서 피프티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멤버 중 한 명인 키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나머지 3인인 산프티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법정에서 만날 처지가 되었고, 산프티의 배우 세력으로 알려졌던 더 기버스의 안성일과 그의 추종 세력들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배운 망덕의 아이콘으로 이름을 알린 세나, 시오, 아란의 산프티와 더 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진실 등은 어트랙트 측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잃고, 아니 없는 것까지 끌어와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할 길이 없지만 산프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 역시 어트랙트와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템퍼링 사태로 인해 회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 덕분에 헤쳐나올 수 있었다, 그렇기에 K-POP 산업 전체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 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다 피고소인들이 진정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K-POP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 나가고자 한다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흑백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뒷배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 나가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거대 방송사와의 싸움을 시작한 전홍준 대표의 마음이 이미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논란을 야기시킨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응징을 진행 중인 어트랙트의 상황과는 별개로 피프티피프티 2기에 관한 최근의 근황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어트랙트는 4월 중 피프티 2기 멤버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신곡을 발매할 예정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트랙트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해외에서 오디션을 진행했고 1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피프티 2기는 최소 5인조에서 최대 7인조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데뷔조 물망에 오른 인물은 5명이지만 추가 멤버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피프티 2기를 준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들은 전원 한국계라고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프티 멤버 키나가 2002년생인 가운데 새롭게 영입될 멤버들은 2005년생에서 2008년생의 나이로 구성됐으며 키나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프티 2기는 리더 없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2기 멤버들의 인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홍준 대표를 비롯해 어트랙트에서 산프티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피프티 2기의 소식과 관련해 전홍준 대표는 회사에서는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모든 회사의 역량과 초점은 피프티 2기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멤버로 멋진 곳으로 멋진 스타일로 세상에 다시 선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스태프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다. 피프티만의 색깔을 유지한 채로 세상에 나왔을 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각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밝힌 각오처럼 어트랙트는 현재 전사적으로 매달려 피프티 2기 데뷔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어트랙트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프티 2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JTBC와 함께 준비하던 신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마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10월 JTBC와 신인 걸그룹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피프티 2기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존립 여부마저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우선은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피프티 리빌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00%나 다름없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이미 여론의 판결은 끝난 지 오래이며 산프티, 더 기버스 등 논란의 당사자들과의 소송에서도 배상 금액의 산정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 아티스트의 성공 여부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력으로 검증받았던 피프티 1기의 프로듀싱과 아직은 유효한 것으로 느껴지는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피프티 2기의 무대를 팬들은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피프티 2기에 대한 평가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트랙트는 논란만 남긴 채 사라지는 중소기획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논란을 털어내고 돌아오는 피프티 2기가 다시 한번 멋지게 성공을 이뤄내게 될지 기대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